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 제5회차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소화, 4대 소화 효과 중에 제거 소화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보시면 1번 연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연소물이 하원을 제거함으로써 연소 반응을 중지시켜 소화하는 방법인 제거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거 소화라는 건 여기서 불이 났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불이 날 만한 목재를 밖으로 내다 버린다든가, 산불이 났을 때 맞불을 놓는다든가 벌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유소 같은 큰 유류화재 시에 배유나 드레인 요법이라고 해서 기름을 빼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제거 소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놓고 보셨을 때 1번 산불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의 살림을 체벌한다. 전형적인 제거 소화의 한 방법입니다. 2번 창고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물건이 타지 않도록 물건을 굳게 잠근다.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건이 타지 않도록 잠그는 건 격리하는 방법이겠죠. 이거는 제거 소화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번은 틀린 얘기고요. 3번 유류탱크 화재가 발생한 경우 탱크 밑으로 기름을 뺀다. 배유 혹은 드레인 요법이죠. 자, 그 다음에 유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질소폭탄을 투하하여 순간적으로 유전 표면에 증기를 날려버린다. 이것도 제거 소화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 2번인 창고 등에 이거는 격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질소폭탄을 투하해서 순간적으로 유류를 다 날려버리는 거, 이거는 제거가 해당이 되는데요. 2번은 제거 소화가라기보다는 격리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요. 물질의 비열이 크다는 것은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잘 올라가는데 다음 중 물질의 비율이 가장 큰 물질은 무엇인가? 자, 일단 우리가 소방학 개론에서 나오는 물질 등에서는요. 물론 물보다 비열이 제일 높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물은 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게 1칼로리라는 표현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헌열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비열의 기준이 되는 거는 물이다라고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물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가시게 됩니다. 통상 아세톤 같은 경우는요 0.53이 되는 거고 할론 130일 같은 경우는 0.2입니다. 비열이. 파라핀 혹은 왁스라고 표현하는데 파라핀은 양초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0.7이 돼요. 비열로는 물입니다. 물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냉각 소화 용수로 쓰이는 이유가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어느 그 에너지원에다 불을 쐈을 때 그 많은 에너지를 잘 뺏어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소화 용수의 가장 근간으로 쓰고 있다. 그것까지도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가스의 설치 및 누설 시 주의사항과 점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신속히 밸브를 잠그고 개구부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가스는요 화재가 나면요 일단 밸브 잠그는 것도 제거 소화의 하나예요. 밸브를 잠그고 개구부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가스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2번 호스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연소기로부터 3m 이내로 하며 T자형 호스를 연결하여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호스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하고 맞는 말입니다. 연소기로부터 3m 이내로 하는 것도 맞는데요. T자형 호스는 가능한 한 피해야 됩니다. 왜냐? 어디로 가스가 분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T자형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3번 통풍이 잘 되고 이나물질이 없는 가연성 벽의 옆면과 가스기기 뒷면에 15cm 이상 그리고 천장에서 1m 이상 떨어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 LPG는 누설되었을 경우 바닥에 치료하므로
LNG는 뜨는데 LPG는 공기보다 1.5에서 2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가스 누설 경보기는 지면으로부터 상방 30cm 이내가 되는 곳에 설치하며 LNG와 도시가스 누설은 계였을 경우 천장에 체류하게 되므로 천장으로부터 하방 30cm 이내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즉 그곳에서 주로 그곳에서 사용하는 가스가 LPG다. 그럼 감지기를 아래다가 바닥에다 설치하는 거고요. LNG다, 도시가스다 그러면 상단에다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T자형을 피해야 된다이기 때문에 지금 2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가스계 소화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소화약제는요, 크게 수계와 가스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수계라고 하면은 대표 주자가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수계 하면은 강화액 소화약제가 있고요. 산알칼리, 그 다음에 물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폼이라고도 씁니다. 요 소화약제, 거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요런 소화약제가 있고요. 가스계 소화약제도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요건 할로겐 화합물 혹은 할론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칙은 할로겐 화합물 중에서 할론이라고 하는 건 유독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청정 소화약제로 구분을 할게요. 청정 소화약제도 할로겐 화합물 청정과 불활성 기체 청정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나오시는 게 분말입니다. 가루도 보통은 가스계 소화약제로 분류합니다. 분류할 때는. 자, 제가 요거 순서를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요. 자, 문제에서 시험에서도 워낙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강화액 소화약제는요, 수계 중에서 유일하게 부촉매 혹은 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억제 소화 효과가 있는 건 수계 중에 유일하게 강화액 소화약제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약제는요, 요렇게 3개, 할로겐 화합물부터 요게 다 부촉매 효과가 있다예요. 그럼 가스계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만 부촉매 효과 혹은 억제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부촉매나 억제, 이거는 연쇄 반응을 막아서 소화를 하는 방법이죠. 대표 주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다라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소화약제의 큰 대분류라고 할 수 있는 수계와 가스계, 수계, 가스계 구분하셔서 암기하시는 건 필수고요. 그 중에서 각 소화약제별로 4대 소화 효과들 중에서 질식인지 제거인지 아니면 부촉매인지 혹은 냉각 소화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소화 효과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암기하신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셨을 때 좀 전 아까 분류 기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보시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요, 대표적인 가스계의 주자입니다. 할로겐 화합물은요, 가스계이고 대표적인 부촉매 소화 효과의 주자입니다. 분말 소화약제, 여러분들이 분말은 가루인데 왜 기체라고 잡냐 그러는데, 분말은 그 고체가 그 가루를 만들어서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스계 소화약제로 분류합니다. 그럼 산알칼리 소화약제는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수계 소화약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스계 소화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건 산알칼리 소화약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재난관리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법규나 이런 거 설명할 때 늘 얘기하지만 법이 있으면 목적 외우는 거 기본이고요.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서 워낙에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재난이 나왔습니다. 재난이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화재,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재난관리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재난. 자, 영역 밖에서 일어난 재난관리가 아니고요. 해외 재난을 얘기합니다. 재난관리라는 표현을 쓰면요. 재난의 4단계 있습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를 총털어서 일컫는 말이 재난관리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재난관리가 아니라 해외 재난을 얘기한다. 자, 그럼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번 긴급구조. 특히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있고요. 주관기관이 있고요.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관기관은 자 지금같이 감염병이 번졌어요. 그럼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되는 거고요. 산불이 났어요. 그럼 산림청이 주관기관이 되는 거고요. 이 주관기관들은 나중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되는 거예요. 대책본부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조류독감이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게 번졌다 그럼 농림수산축산부가 주관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긴급구조기관이 나옵니다. 긴급구조기관이란 재난이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이걸 다 긴급구조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긴급구조기관 안에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그 다음에 해양사고에 관여해서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공업용 가스용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업용 가스용기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는데 가스와 용기 색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나옵니다. 암모니아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색이 아니고 이거는 백색입니다. 이거는 법률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큰 뜻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그 물질의 그 색깔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회색이 아니라 백색이죠. 그래서 틀렸죠. 1번이 답입니다. 산소는 녹색으로 표시하고요. 아세틸렌은 황색으로 표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청색으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염소 같은 경우는요. 갈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기타 가스를 회색으로 표시합니다. 암모니아는 백색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자, 중류와 같은 중진류 탱크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서 물 또는 폼 소화약제를 반사한 경우 연소하는 위험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격한 부피 팽창이 일어나 탱크 외부로 기름이 분출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중류와 같은 중진류 혹은 중류와 같은 중진류도 예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시가
식용유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포인트는 자, 물 또는 폼 소화 약제를 이미 방사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자, 이런 기름통이 있다. 방사를 했어요. 이 불난 곳에다. 그러면은 상단에 있는 물입니다. 상단에 있는 물이 방출됐다. 그럼 이거는 슬롭 오버. 이 슬롭 오버는 여러분들 후라이팬에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후라이팬을 달구다가 작은 실수로 물방울이 튀었을 때 기름이 펑펑펑 튀는 것도 다 슬롭 오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수증기로 범현하면서 급격한 부피 팽창으로 일어나는 탱크 외부로 기름이 분출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식용유 화재일 경우도 있고요. 포 또는 폼을 던졌다. 그래서 이거는 슬롭 오버가 되는 거고요. 그럼 보일 오버가 되려면은 던졌던 물이 바로 터지거나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식어서 물이 바닥에 찌꺼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불이 나서 이 열이 여기까지 전달돼서 이게 수증기가 돼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래야 보일 오버가 됩니다. 자, 플러스 오버는요. 이렇게 생긴 통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물기가 있는데 자, 아스팔트 같은 경우를 여기다 부었어요. 그랬을 때 이 물과 만나서 물이 수증기화 되면서 이 담겨진 아스팔트를 부피를 팽창시켜서 이렇게 넘치게 하는 거. 플러스 오버고요. 자, 보일 오버의 큰 특징은 바닥에 있는 물이 끌어 넘쳐야 되고요. 플러스 오버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요. 화염을 동반하지 않고라는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 오버는 이거는 유류 화재 형상과는 좀 다른 개념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답은 슬로보고요. 플래시 오버 같은 경우는 자, 화재 형상으로 놓고 봤을 때요. 화재 형상은요. 자, 보통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최성기로 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불이 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거를 자, 프레임 오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백드래프트예요. 백드래프트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공기가 원활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롤 오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최성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게 이게 지금 예시문으로 나왔던 플래시 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성기가 되는 거고 이 끝에서 또 이게 백드래프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즉 이 백드래프트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간혹 지금 시험에서 이렇게 다 채우는 문제가 나면 여기 이렇게 채우면 플래시 오버, 백드래프트, 롤 오버, 프레임 오버부터 시작해서 백드래프트, 롤 오버, 플래시 오버, 최성기, 백드래프트 이렇게 다 쓰셔야 되고요. 플래시 오버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바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벽까지 치고 왔어요. 이거 그래서 프레임 오버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벽을 만난 불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천장을 때렸습니다. 천장을 치고 올라가 이게 롤 오버입니다. 그럼 천장을 때린 불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천장을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전 표면을 전실 화재로 해서 다 덮었다 화재로. 그럼 그때부터 플래시 오버가 되고 최성기는 전실 화재를 넘어서서 출하 단계라 그래서 창문 밖으로 막 불꽃이 보이는 정도가 돼야 최성기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시 오버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8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8번 문제는요. 자,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산소와 함께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인명 대피와 동시에 소방대원의 소화 활동을 원활하게 돕는 제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하나의 제연 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0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1번이 틀린 얘기고요. 2번 통로상 제연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말 것. 3번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의 재현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재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요.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5임용입니다. 15임용하는데 다음 중 15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5임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합격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실기시험도 합격하고 최종적으로 면접도 합격해요. 그러면은 소방학교에 입교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소방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시보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일정 기간 동안 시보생활을 하는데 시보의 기본은요. 일단 소방장 이하는 시보를 6개월을 잡습니다. 그럼 예컨대 학교를 내가 뭐 석 달만 갔다 왔다든지 2달만 갔다 왔다든지 하면은 실제 배치를 받아서 시보생활을 한다. 그런데 시보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급여나 이런 건 똑같이 받는데 신분 보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보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신분 보장이 안 되고 끝나는 순간부터 신분 보장을 받는다. 이 개념을 하나 안고서 시작하면 돼요. 1번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 휴직했어요, 일 안 했어요. 직위제에서 일 안 했어요. 징계에서 전직이나 감봉 처분. 정직이나 감봉 처분되면은요 일을 당분간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15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징계에 의한 경우는요. 징계가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각 징계마다 좀 달라요. 어떤 건 18개월,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18개월, 12개월, 6개월 동안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 그 얘기는 그 기간이 안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외된다. 맞습니다. 2번 15임용 기간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 성적 또는 교육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재청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지금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3번 볼게요. 3번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15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전에 교육을 받았으면요. 15임용 기간 안에 다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때문에 나오냐면요. 어디 파트에서 보시면 되냐면 15임용의 단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교육을 받았거나 다른 기관을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15를 생활했다 그러면은 15임용 기간에서 다 빼줍니다. 그래서 15임용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15임용 기간은 단축된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4번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장 지금은 이제 지방소방장이라는 건 없어졌죠. 소방장만 있죠. 소방장 이하는 6개월에 15임용을 하고요. 소방위 이상은 1년의 기간을 15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는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다. 지금은 이제 지방소방이나 지방소방장은 이제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은 발화부 원인의 추정 5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 균열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뜨거워서 잘고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2번 탄화 심도는 발화에 가까울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4번 화염은 수직의 가염물에 따라 상승하고 측면과 하부는 연소 속도가 완만하다. 1, 2, 3번은 추정 5원칙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4번 발화 건물의 기둥, 벽, 건자재 등은 발화부의 반대쪽으로 도가하는 경향이 있다. 발화부의 반대쪽이 아니라요. 발화부 방향으로 도가하는 도게 되는 그쪽으로 무너지는 경향이죠. 발화부 쪽으로 도게 쓰러지는 경향을 보인다가 돼야 되면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5원칙에서 보시면요. 화재가 밀착되었을 경우 발화체 표면에
목재에 훈소온이 남으며 발화부 그 부근에 훈소온은 발화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도까지 하면 원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번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요. 자,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년 1,000만 원, 2년 2천만 원, 3년 3천만 원, 5년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그냥 3년 3천만 원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벌칙 부분은요, 특별히 뭐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면 그러고 끝이에요. 뭐 누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외우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 위험 제거를 위한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조치 명령 이행 안 했다? 그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그냥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번은 3번이 되고요. 다음 12번을 보겠습니다. 분말 소화약제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나왔습니다. 1번. 분말의 안식각이 크고 유동성이 커야 된다. 자, 분말은 일단 유동성은 좋아야 돼. 유동성이라는 건 잘 움직여야 돼. 잘 봤어야 되는데 안식각이라는 건 작아야 돼. 안식각이라는 건 입자가 너무 크다는 소리입니다. 입자는 좀 크면 안 되고요. 입자가 너무 작아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일정 정도 크게 되는데 안식각이 크고가 아니라 안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작고예요. 그 발사될 때의 그 각이기 때문에 안식각은 작아야 되고요. 유동성은 커야 된다. 잘 움직여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불꽃인데 딱 가서 착삭이 착착착착 잘 돼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2번은 장치에 대한 부식성과 열 분해 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소화약제는 할로겐 소화약제도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독성 배출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다양한 입자 크기가 유지되어 우수한 소화 기능을 가져야 된다. 특히 분말 소화약제 중에서 3종 분말 소화약제는 유일하게 1종, 2종, 3종 분말 소화약제는 A, B, C급 화재에 다 적용이 되는 소화약제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분말 소화약제 그 소화기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그 3종 분말 소화약제죠. 다음 4번 수분에 대한 내습성과 시간에 따른 안전성이 커서 덩어리지는 현상이 없어야 된다. 자, 수분에 따라서 내습성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내습성이 없으면 안에가 습기가 들어가면은 그 분말이 붓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덩어리가 커지고 덩어리가 커지면은 방출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내습성과 시간에 따른 안전성이 커서 덩어리지는 현상은 없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분말의 안식각은 작아야 되고요. 유동성은 커야 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 13번으로 넘어가시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나왔습니다. 중앙관계부처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 자원을 비축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중 재난관리 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인력, 장비, 자재, 시설. 자, 여기서는 그 재난관리 자원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일단은 인력이 됩니다. 장비, 비축관리. 인력을 비축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비축관리해야 되는 자원은 장비, 자재, 시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력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은 자연발화가 나옵니다. 자연발화단 밀폐된 공간에서 후덥지근한 상태의 가연물이 산화 축적되어 발화되는 현상인데 다음 중 자연발화에 대한 열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자연발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밀폐된 공간이 있다.
자, 대략 여기쯤 창이 하나 있고 문이 있고 여기쯤 창이 하나 있다라고 칠게요. 근데 다 밀폐됐습니다. 다 완전히 밀폐되고요. 자, 밖에서는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자, 여기에 어떤 통 안에 가연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습기도 있어요. 그리고 밀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햇빛이 쬐요. 그러면은 이게 열에 의해서 열을 받아서 펑 하고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연발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자,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합열이라는 거는요. 중합열은 분자와 분자가 만나서 발생하는 열입니다. 자연발화의 한 열 중에 하나입니다. 분해열은요. 자, 물질이 이거는 아까는 중합은 합쳤습니다. 이거는 벌어지는 두 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발생해서 자연발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흡착열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뜨거워져서 이 뜨거운 열기가 이 가연물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열에 의해서 자연발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찰열은요. 기계적 열원이라 그래서 자, 이런 물질과 이런 물질 이게 다 둘 다 쇳덩어리다 그러면 이게 탁 때렸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열들 이게 마찰열입니다. 그래서 마찰열은 자연발화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마찰열은 불꽃 등에 의한 마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연발화는 기본적으로 분해열, 산화열, 미생물열, 흡착열, 중합열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찰열은 물체와 물체가 부딪혀서 발생되는 열이다. 그래서 자연발화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라고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15번 문제입니다. 15번은 일반적으로 점화원의 형태를 전기열 점화원, 기계 점화원으로 분류하는데 다음 중 전기열 점화원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도열하고 정전기열하고 아크열은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고요. 마찰열은요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기계적 마찰에 의해서 기계적 점화원이에요. 즉 이 물질과 이 물질이 세게 펑 하고 부딪혔을 때 불꽃이 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마찰열이기 때문에 전기점화원이라는 건 전기가 흘러야 되고 마찰열은 기계적으로 자 제가 이걸 들고 여기를 막 내려쳤다라고 아니면 벽을 쳤다라고 생겼을 때 이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적 점화원이다. 그래서 마찰열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3번 마찰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16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분말소화약제와 관련된 건데요. 자, 분말소화약제는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3종 분말소화약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분말소화약제는요. 워낙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분말소화약제는 자 앞에 제자를 붙이면 1종, 2종, 3종, 4종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1종 소화약제는요. 주 성분은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됩니다. 2종 분말 소화약제는요. 자, 탄산수소, 칼륨이 되죠. 3종 분말 소화약제는 제1 인산 암모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종 소화약제는요. 탄산수소, 칼륨 플러스 요소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1종은 기본적으로 BC 화제예요. 이것도 BC 화제고요. 이거는 A, B, C. 즉 A라는 일반 화제도 유일하게 적용되는 건 3종 분말 소화약제고요. 4종 분말 소화약제도요. BC 화제, 즉 유류 화제하고 전기 화제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의 색상은요. 보통은 백색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뭐냐면 소화약제를 뿌렸을 때 착색되는 색깔을 얘기합니다. 백색으로 착색이 되는 거고요.
2종 분말 소화 약제는요, 통상 회색으로 착색이 된다는 표현을 쓰고요. 3종 분말 소화 약제는 담홍색으로 착색이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4종 분말 소화 약제는요, 담회색 정도. 왜냐하면 같은 탄산수소 칼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3종을 씁니다. 왜냐하면 1종하고 2종, 4종 그 소화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화제의 적응성이 떨어집니다. 적응성이라는 거 일반화제를 못 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 3종 분말 소화 약제를 쓰고 3종 분말 소화 약제의 제일 주 성분은 체일인산암모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온 성분으로는 메타인산포라는 것이 들어간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시면 이제 특히 여러분들 이 분말 소화기들은요,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는요, 제4류 위험물 문제가 나옵니다. 제4류 위험물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인화성 액체고, 인화성 액체의 주된 것들은 전부 다 유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유류 전용 포나 폼 소화 약제이고, 그거의 주는 질식 소화가 주구나라는 것까지 같이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사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가 나옵니다. 인화성 액체에 석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 유화 소화라는 건요, 에멀선 효과라 그래서 물과 기름이 만나지 않아서 막을 형성한다라는 걸 이용하는 소화 효과고요. 부촉매 소화는요, 할로겐암 소화 약제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하느냐, 대부분 이제 뭐 전기실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유류 소화면 질식 소화가 가장 기본이라고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질식은 산소의 공급량을 줄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3번이 되는 거고, 냉각 소화는 점화원 밑으로, 에너지원 밑으로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뿌린다라는 개념이 냉각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본인 17번은 질식 소화, 즉 4대 소화 효과 중에 3개가 나왔고,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뭐 재고 소화가 정도가 돼야 되는데, 기름이다 보니까 유화 소화를 넣었는데, 유화 소화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해서 막을 형성해서 방진, 물론 이것도 질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방진과 방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유화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이제 18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기체 연소는 공기 중 가연성 가스의 확산에 의해 혼합가스를 생성하여 연소하는 형상을 말하는데, 다음 중 기체의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체는 일단 폭발, 확산, 증발, 예혼합 연소, 이렇게 지문은 4개가 나왔는데요. 자, 기체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일단 폭발 연소라는 거는, 자, 기체가 폭발적으로 연소를 하는 거고요. 확산하고 예혼합 연소는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연소의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가스에다가 내가 불을 붙여요. 가스레인지에. 그거는 가스레인지 노즐 밖으로 가스가 나와서 밖에서 산소와 만났습니다. 그걸 확산 연소라고 하고요. 예혼합 연소는 산소 용접기를 제가 예시를 많이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자,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중간에서 이미 만나서 밖으로 나와서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증발 연소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고체나 액체, 특히 뭐 이렇게 생긴 고체가 있다. 그럼 자, 이게 열을 발생하면서 이 내부가 타는 게 아니라 밖에 가연성 가스들이 공급되면서 이 밖으로 불이 붙는 것들, 이거를 증발 연소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증발 연소는 고체나 액체에 대한 연소인 거지, 이 가스 연소는 아닙니다. 가스 연소는 폭발이나 확산이나 예혼합 연소가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연소할 때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체 연소의 3요소 중에서 3체 연소들 중에서
고체 연소 위주로 해서 어떤 물질이 잘 타는 거 이런 거 정확하게 암기하고 가시는 게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의 핵심 포인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잘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는요. 환기지배형 화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화재는요 기본적으로 연료지배형과 환기지배형입니다. 연료지배형은 초기를 나타내는 거, 환기지배형은 중기 이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P5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플래시오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자, 환기지배형 화재는요. 발화장소는 내화구조, 철근 콘크리트층, 무창층이다. 왜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기가 잘 유입이 안 돼서 환기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발생 시기는 플래시오버 이전이며 성장기로서 온도가 높지 않다. 자, 초기가 연료라 그랬습니다. 그럼 환기는요, 플래시오버 이후 단계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그 성장기로서 온도가 높지 않고 연료 지배형 화재에 대한 설명.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료 지배형 화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번은 화재가 강하여 산소가 소진되어 부족하다. 자, 환기지배형은 연료지배형을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자, 산소가 더는 안 들어올지 몰라도 기본 초기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연료에서 확 붙고 산소를 다 태우고 나서 연료가 안 되면 그 환기에서 지배받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재가 강한데 산소가 다 소진됩니다. 화재가 강할수록. 그럴 때부터 환기 지배에 영향을 받게 된다. 4번의 연소 속도는 느리고 연소 시간은 긴 게 환기 지배형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2번 발생 시기가 플래시오버 전 단계다. 그러면 일단은 연료 지배형입니다. 이거는 성장기입니다. 성장기 때는 다 연료 지배형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20번 문제 보시면요. 에너지는 그 형태가 바뀌거나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옮겨갈 때에도 항상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은 무엇이냐. 자, 이 얘기는 자, 제가 가스레인지를 불을 붙여서 주전자에 물을 데핍니다. 그랬을 때 가스레인지가 발산하는 열량과 주전자와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받아들이는 흡열하는 열량은 같습니다. 더하면 발열량과 흡열량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열량 보존의 법칙이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은 자, 여기 정지 에너지와 여기는 정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개를 합치면 결국은 같아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얘기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소방학개론 동형 실전 모의고사 5회차까지 살펴보셨고요. 지금 5회차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소화 약재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소화 약재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 집중적으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고들 하셨습니다.